세 분이 고소인이에요? 예, 고소인이에요. 가장 측근에서 조국 대표를 보필을 했던 그러면 조국 사람들이죠. 대표가 이거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이게 거의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공영방송처럼 됐으면 실제 친소관계를 떠나서 섭외를 해야 되는데 강훈식도 잘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액터가 됐는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당내 성문제 제기 이후에 몇 번 출연하셨어요? 뉴스공장에? 뉴스공장에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설마. 그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거절하셨어요? 아니요, 소통은 총선 때까지는 좀 하고 지냈거든요. 네.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질의응답 그리고 안부해서 거기 계시는 이제 메인 작가님하고 소통은 하고 지냈었으나 이후에 뭐 검사 탄핵 뭐 기각된 사건부터 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 그러니까 뭐 출연 섭외는 물론 소통조차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예, 그 이후로는 없죠. 그래서 뭐 저희 뭐 아주 구멍가게 작은 영세한 유튜브 매체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강미정 대변인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조국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뭐 지지율이라든가 당에 대한 인지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고래와 새우의 지금 합당이 추진되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구애 형식으로 지금 조국 대표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평가 또는 그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뭐 2차 가해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조국 대표께서 이후에 또 연락 오신 적이 있나요? 뭐 그 사안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 받을 일은 없고요. 또 연락이 온 것도 안 받으셨어요? 기자회견 하고 나서의 급작스러운 이제 연락이라서 저는 그때는 일단 제 마음 속에서는 그 당시 직후에?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천천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화나 무슨 뭐 어떤 그 화해 제스처를 기대하셨을 텐데 고소장이 당도했다고요? 뭐 화해 제스처까지 기대한 거는 아니고 또 저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이제 퇴사를 한 직원, 당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 처리, 뭐 재발 방지를 기대했죠. 왜냐하면 당에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임했었고 뭐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마음속으로 좀 상처도 받았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건 말도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매몰 비용이 어느 쪽의 매몰 비용 말씀하세요? 저의 매몰 비용. 왜냐하면 총선 때부터 굉장히 온 시간과 마음을 다 그렇죠, 할애해서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 당원분들도 그랬겠지만 정권 교체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목숨 걸고 임했던 것 같아요. 상당 공식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대치를 끌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뭐 일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는커녕 피해자들도 이제 참다 저한테 중간 뭐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된다, 속상하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한탄을 하니 그게 최근까지의 상황이에요? 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고소장이 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뭐 그 당시에 뭐 저도 물론 조국 대표 2년 선고받은 날 노래방을 갔다 그 팩트로 물론 저도 당원분들이나 지지해주신 분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윤재관, 이규원 그리고 저 이외에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의 가해한 신우석이라고 했던 당시 부총장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고. 아, 세 분이요? 예. 세 분이 고소인이에요? 예, 고소인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사실상 혁신당의 핵심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무처에서 조국 지도부죠. 대표의 사실상 왼팔 오른팔 뭐 네. 오른다리 왼다리 그런 분들 아니에요?
수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가장 측근에서 조국 대표를 보필했던. 그러면 조국 사람들이죠. 대표가 이거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근데 기사를 보고 그 기자분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조국 대표 측에. 이제 당에. 네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래요? 당무를 당을 장악하고 계신 분 맞죠? 지금 당 대표.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이라는 대답만 들었고 그걸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이게 개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쵸. 뭐 요즘 흔히들 자주 쓰시는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한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피해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서의 대처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너무나 미흡했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이제 생길 만큼 일 처리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걸 조국 대표가 모르시는 것도 문제인데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이 주류 우리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계셨죠. 바로 이 주류 정당인데 그 주류 정당과 지금 합치려고 하는 대상 정당의 대표 그 당의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때 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국무회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큰 틀에서의 그림도 챙기지만 아주 작은 하물며 청장, 장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다 꿰고 국민의 이해 관점에서 그걸 조정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 통합해서 들어오시면 뭐 중요한 요직도 맡으시고 또 중요한 선거도 나가시고 또 대통령 후보군으로 또 발돋움 하실 텐데 그런 분이라면 더더구나 이 사안이 중요하게 평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명분으로 말씀하시는 네.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합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저보다 훨씬 더 정무적으로 판단도 잘하고 여의도에서 선거 여러 번 치르셔서 그거에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방선거는 제가 알기로 물론 당의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사람으로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지도, 그 지역에서의 역량, 그리고 얼마나 그 군수면 군, 시장이면 시, 어떤 정책들로 그 시민들을 사로잡느냐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 선거에 과연 휴먼과 시스템의 에러를 동시에 지적받고 있는 이 조직과의 합당이 어떤 득으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합당 찬성, 합당 반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합당은 찬성, 반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절차가 오늘 이해찬 전 대표님 다들 조문 가시겠지만 감정으로 어떤 상황을 대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 그 상황의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남긴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남기고 구조를 남기고 그분이 없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산은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그러면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거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자기 이해와 무관하게 오히려 손해되는데도 이거를 강행한 거다. 이렇게 사실 주장하시는 유튜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밀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대통령이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언젠가는 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향이 있다면. 당대표 때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네. 계속 하셨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공사석에서 오간 것도 사실이에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큰 바다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합당을 가지고만 정답지에 찬성 반대로 가는 것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썩 훌륭한 접근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라든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이 모아진 연후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보통 여론조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 나눔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전제를 아예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맞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대통령의 뜻도 통합이었고 그럼 그 통합은 합당을 말하는 건데 라는 그 지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무조건 합당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뭐 지선도 있고 그다음 총선도 있을 거고 대선도 있을 텐데 연대해서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합당을 지금 기자회견 통해 말씀하셨지만 합당으로 통합을 이룩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그 방법들 중에 왜 가장 먼저 굉장히 합당. 돌발적으로 합당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당원이나 유권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